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 시간입니다. 9시 반부터 오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 시간에 했던 거는 아주 이제 그 소개, 역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에서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 앞으로 이제 4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든지 하는 가상현실과 같이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2차원에 대한 거하고 3차원까지 하게 될 텐데, 아마 2차원하고 3차원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2차원에 해당되는 걸로 오늘 이 파트 2에 해당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원 이 그 컴퓨터 그래픽스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뭐든지 그 환경이 이 그래픽 환경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 그 일단은 관련된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많이 말씀드렸겠죠. 우리 학과가 이 내년부터는 인공지능학과로 이름이 그 개명이 되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학과에 뭐 과목이 많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현실에 좀 저희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많이 이 도입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그 인공지능학과로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취업에도 좀 도움되고 또 학생들 입학에도 좀 학교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 일부에서 얘기하기를 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어떤 도구로서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도구 얘기예요. 그 도구 중에 이 그 벡터 방식의 그 그래픽 도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레스터 방식이 있었어요. 벡터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레스터 방식이 있었다. 자, 벡터 방식은 훨씬 정교하게 그래픽 그 화면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곡선을 그린다면 이 곡선에 대한 걸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레스터 방식은 점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레스터라고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픽셀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 레스터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점으로 표현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연결해야지만 일직선으로 보인다든지 원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곡선도 좀 이 그 삐뚤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거다 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 다 이제 그 레스터라고 하는 모니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스터 방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그 컴퓨터를 사게 되면 컴퓨터에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주기억 장치에 보게 되면 크게 여기에 그 OS가 차지하는 커널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이 그 특별하게 공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프레임 버퍼다라고 불러요. 프레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액자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액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 버퍼가 여기가 우리 화면을 보게 되면 모니터가 그 점이 뭐 1800 곱하기 1800, 1800 곱하기 2100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 하나하나와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는 이 그 하나의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모니터가 있다라고. 그래서 모니터라고 하는 건 우리 이 실상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공간이 있다면 이 하나의 공간이 이 점 하나 픽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픽셀 하나당
하나의 주기억 장치의 한 공간을 차지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법안에 따르면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픽셀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점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점의 수만큼 이 그 프레임 버퍼의 공간을 만들어서 1대1 대응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구조를 뭐라냐면 레스터 방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레스터 방식. 레스터 방식 얘기를 왜 하게 되냐 하면 이 그 프레임 버퍼에 우리가 선을 그리려고 한다, 이렇게 선을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 선이 화면에서 가능한 하면 일직선으로 사람 시각 효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저희 이 선을 정교하게 나타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하게 되는데, 그 정교하게 나타나게 하는 부분들이 다 뭘로 만들어졌냐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제 하드웨어가 지원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알고리즘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 그래픽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화면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선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도를 준다든지 그림자를 준다든지 하는 거를 처음부터 만들기가 힘드니까 하드웨어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도구로 만들어지죠. 소프트웨어 명령어처럼. 그래서 그걸 만든 걸 패키지라고 부르게 되죠. 또는 라이브러리라고도 부른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래픽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이 그래픽스는 벡터 방식이 아니라 점으로 이루어진 모든 그 화면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웨스터 그래픽스 패키지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 하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 명령어들이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하는 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갖다가 통틀어서 프리미티브라고 부른다. 여기서 펑션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 기본적인 그 도구들이기 때문에 프리미티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선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쇠선인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의 굵기, 색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영어로 attribute다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어디 들어가냐 하면 아까 이 주기억 장치의 일부분이 하나의 모니터의 그 점하고 대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 프레임 버퍼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프레임 버퍼 안에 있는 하나의 점들이 모여서 그 점들 하나하나가 뭐를 나타내는 그 뭐하고 대응되냐 하면 모니터의 점하고 대응된다 했죠. 픽셀. 그래서 이렇게 이 1대1 대응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를 보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그 레스터 그래픽 패키지를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 걸로 저희 그 전환해서 넣어서 우리가 선을 나타낸다든지 원을 그린다든지 했을 때 아주 정교하게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스캔 컨버전이다라고 해서 이 그 가능하다면 아주 정교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컨버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면 모니터의 각 픽셀당 픽셀 하나당 프레임 버퍼 프레임 버퍼에
이건 주기억 공간이다 그랬죠. 한 개의 공간이 해당된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이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이제 그 화면이 있어요. 모니터 화면. 그럼 그 액정 화면 하나, 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폰의 한 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게 버퍼 프레임 공간인데 그거 하나를 읽어가지고 만약에 컴퓨터나 아니면 저희 그 TV에다 나타나겠다 한다면 그거 같은 작업이 뭐냐면 미러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프레임 버퍼 내용을 쫙 읽어드려 가지고 그대로 저희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대응시켜 주는 것이 미러링이에요. 또 읽어드린 작업만 되는 거기 때문에 또는 또 저희 그 프레임 버퍼에다가 내가 뭐 덧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겹쳐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오버랩 방식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기능들이 다 프레임 버퍼에 조작 가지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모니터 각 픽셀당 프레임 버퍼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벡터 그 형식 명령을 레스터 방식으로 변환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벡터의 그 방식 또는 형식 명령을 여기서 형식 명령이라고 한다면 선을 그을 거니까 시작점과 끝점을 갖다가 쭉 연결해 줄 건데 그 시작점과 끝점을 그냥 연결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점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어떤 점을 찍을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그를 이 레스터 방식으로 이 변환이 필요하죠. 이 변환을 뭐라고 하냐면 스캔 컨버전이다라고 얘기한다. 또는 이걸 갖다가 레스터 변환이다 그래서 레스터리제이션이다라고 불러. 레스터라고 했고 레스터 방식으로 바뀐다 해서 레스터리제이션 그래서 레스터 변환이다. 또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스캔 컨버전이다라고 부른다. 스캔 변환. 다시 말해서 이 화면에 때는 이렇게 선을 그리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타낼 때 벡터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과 방향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선을 일직선 나타낸 것 같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벡터로 표현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걸 실제 화면에 나타낼 때 레스터 모니터에서는 점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레스터 모니터에서 이 점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 주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까 이 패키지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이 컨버전 작업을 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본적인 패키지에 제공해 주는 걸 뭐라고 했냐면 프리미티브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걸 기본 요소다라고 부릅니다. 이 기본 요소 중에 우리가 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점이 있죠. 포인트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점들이 모인 선, 또 이 그 약간의 그 각도가 있는 원 또는 타원, 그 다음에 여러 개 저희 그 구불구불하게 만들 수 있고 꼭 만나야 되는 시작점과 끝점이 만날 필요가 없는 곡선이 있고 더 추가한다면 그 안에 부분의 영역에 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각형을 그린다 그러면 다각형 채우기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조금 더 추가한다면 문자 부분도 하나의 프리미티브 기본 요소에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본 요소에다가 점만 하나 찍는다든지 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이다라고 하더라도 뭐 약간의 그 진한 색과 그보다 조금 더 덜 진한 색깔 그런 어떤 이제 그 농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틀어서 속성, 애트리뷰트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선의 속성이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 색상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두께, 얼마나 두껍게 표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선의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점선인지 실선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패키지에 이 들어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세 가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속성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걸 두께만 나타내면 될 거니까 이 속성은 일단은 고려 대상에서 빼고 이 기본 요소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레스터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레스터리제이션 또는 스캔 컨버전 해준 작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첫 번째 점이죠.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픽셀로 그냥 대응되는 거니까 그대로 대응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픽셀로 이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레스터 방식 출력 장치에서 그냥 점 하나 찍어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때 나타내는 거는 X하고 Y라고 하는 이 좌표로 정의를 내려주면 되겠죠. 어딘지. 그 다음에 선과 같은 거의 속성 부분을 보게 되면 보통 점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 보게 되면 점은 면적이 없죠. 크기가 없는 거죠. 점이 크게 찍던 작게 찍던 그 크기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한 구분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어떤 점은 사각형 점으로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굵게 점을 찍기도 하고 테두리만 돼 있고 안은 비어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크기에 해당되는 것도 하나의 속도를 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그 점에서도 색깔을 입히는데 이 점점 진하게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똑같은 색깔로 집어넣기도 하고 또는 그림자가 짓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명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거,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점이다라고 해도 그 점이 사각형으로 찍을 것인지 동그랗게 찍을 것인지 아니면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걸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점과 관련된 속성은 보통 이 네 가지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점에 대해서는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벡터 방식으로 주어진 어떤 그 좌표값을 그대로 이 레스터 방식으로 그냥 대응시켜 주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선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낼 때는 벡터 방식일 때는 시작점과 끝점으로만 정의내죠. 그래서 양 끝점 이제 그 위치에 대한 거를 정의를 내려주면 되죠. 그래서 시작점을 예를 들어서 x의 a라 그러고 y의 a라고 하자. 이걸 시작점이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리고 끝점을 x의 b, 끝점 x의 a와 x의 b와 그 다음에 y의 b로 이거를 끝점으로 표현해 보자. 첫 번째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그대로 좌표값으로 주는 걸 이걸 갖다가 이 절대 좌표라고 얘기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벡터 방식의 어떤 표현법으로 쓸 수 있겠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시작점이 따르면은 XA와 YA에 해당되는 시작점이 따르면 이 시작점에서 X축으로는 얼마만큼 가고 양의 방향이나 음의 방향이든 간에 가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하는 좌표값이 주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XA라고 하는 시작점에서 이 그 X축으로는 델타 X만큼 더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델타 y만큼 더해서 이 그 끝점에 해당되는 걸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상대 좌표라고 하는 걸로 이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이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이 그 선에 대한 걸 갖다 표현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선과 관련된 속성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선을 나는 일직쭉 저기 끊어짐이 없이 가는 실선으로 그리겠다. 또는 점으로 나타내는 점선으로 나타내겠다. 또는 이렇게 좀 긴 것들로 연결된 채선으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점에서도 크기라고 하는 게 있듯이 여기서는 크기라고 써도 되는데 굵기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 선에서의 그 색깔은 어떻게 하는 그 명암, 이 농도, 그 다음에 선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특히 선 시작점도 그렇고 끝에 어떤 모양이 있죠. 화살표의 모양인지, 그 다음에 선이 굵다 그러면 이 그 굵은 모양에 대한 거를 둥글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가늘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이상 이제 이렇게 돼서 선에 대한 건데 선부터는 하나의 이제 그 1대1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벡터 방식의 어떤 표현을 이 레스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그 표현해 보도록 하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종류부터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선과 관련된 알고리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베이직 인크리멘탈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게 있어요. 베이직 인크리멘탈 알고리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자면 DDA 알고리즘에서 디지털, 그다음에 디퍼런셜 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다음에 어넬라이저 이 이름을 따서 DDA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넬라이저 DA. 두 번째 알고리즘 뭐냐면 사람 이름인데 브레스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써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 이름이 브레스넘이다. Resenham. 그래서 브레스넘 알고리즘이다. 브레센햄이라고 안 걸고 브레스넘이다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다른 얘기로 뭐로 또 부르냐 하면 사람 이름 대신에 미드포인트다라고 하는 이름 쓰였어요. 미드포인트 라인 알고리즘. 미드포인트라고 하는 게 많이 쓰이는데 이 선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원을 그리는 데도 사용돼요. 그래서 미드포인트 라인이 아니라 그때는 미드포인트 이 서클이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그 원을 그리는데도 브레스넘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한 레스터 변환 예와 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 실제 이렇게 되는 건 아니 뭐 그 하나의 예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서 점에 대해서 이 레스터 변환 그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레스터 변환이라고 우리 모니터라고 하는 데는 이 가장 왼쪽 상단을 0,0으로 원점의 좌표를 쓰게 돼 있죠. 근데 그렇게 여기서 표현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처럼
이 그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이 그러니까 그 Y축이 이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되는 걸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되는 걸로 한번 나타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점을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거 좌표로 보게 되면 3,1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좌표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 해당되는 것 갖다가 사각형으로 나타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그라미로 나타낸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점에 대한 걸로 나타낸다. 네, 두 번째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선에 대해서 레스터 변환에 대해서 보자. 이제 말하고 화면에 출력되는 거하고 좀 속도가 달라서 미안합니다. 어저께부터 좀 속도가 학교에 컴퓨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지 좀 속도가 떨어졌어요. 네, 선에 대해서 이 벡터 환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좌표가 0, 1, 2, 3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도 0, 1, 2, 3이라고 하는 좌표로 표현되어 있다고 한번 보시죠. 손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A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선이 0,0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선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 좀 더 아래서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선을 실제 제 그 화면에 나타나게 되면 시작점이 그 벡터에서는 다른 위치지만 화면에서 우리 그 디지털 화면에서 볼 적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온다 이제 0, 1, 2, 3 이랬을 때 이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0에 대한 거를 두 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1에 한 칸을 차지해서 이런 표현법을 가지고 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데 지금 요게 그 4 x 4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아직 안 나왔죠. 네, 첫 번째 점에 대한 거는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다음에 네 번째 점 이렇게 표현돼서 A라고 B라고 하는 하나의 선, 그 두 개의 선인데 두 개의 선이 그냥 한 덩어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에 가지고 선이 이 사람의 시각적인 그 혼동을 가지고 선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야지만 좀 더 정교하게 그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변환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선에 대한 이 그 레서 변화는 어떻게 되냐? 일단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선분의 양 끝점이 어떤 화소에 대응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선분이다.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 그래서 양 끝점이 어떤 픽셀 화소에 대응되는지 화소에 대응되는지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이와 같이 대응되는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거는 뭐를 가지고 봐야 되냐면 가장 단순한 작업은 기울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3분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 구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경우에 이렇게 보죠. 케이스 1자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기울기가 이제 그 1보다 더 큰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손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시작점의 위치가 요거라고 가정하고 끝에 점의 위치가 요거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가 나타내려고 하는 선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선이 좀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을 하나 더 그렸을 때 이 점을 가지고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이 선의 위치가 굉장히 엉성하게 보이게 되죠. 점이 세 개밖에 안 찍혀서.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냐 하면 이거는 X좌표를 하나씩 증가했을 때 그래서 X좌표를 1씩 증가시켰을 때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Y 교차하는 Y좌표 값을 구하는 거죠. X좌표를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하는 화소를 선택한다.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경우는 교차는 화표. 그래서 요거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X값이 증가되면서 교차되는 걸 찾았다라고 한다면 케이스 2는 Y에 해당되는 거가 증가되는 걸로 하나씩 하나씩 따지겠다.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y축에 증가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에 하나 칠을 하고 그 다음에 y 값이 하나 더 증가되는 걸로 이 부분 칠하고 또 여기가 만나는 교차점에 대해서 칠하는 거죠. 또 y를 증가시키면서 첫 번째 y가 0일 때, 그 다음에 y가 1일 때 바로 그 위 부분이 칠해지겠고 그 다음에 y가 2일 때 y가 3일 때 또 이 부분이 교차점이 찾되겠죠. 그리고 y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점이 끊어지지 않는 걸로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 그 선을 를 그릴 때 점을 선택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기울기가 45도보다 저희 그 크냐 아니냐. 다시 말해서 1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거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Y좌표를 가지고 Y좌표를 1씩 증가하면서 교차점에 대한 점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차하는 화소를 선택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조건은 뭐냐 하면 바로 기울기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차점 계산을 한번 해보자. 교차점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교차점 계산. 어려운 거 없고 이건 중학교 수준의 수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보고 또 하나는 기울기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겠죠.
아까 y좌표를 하나씩 증가했을 때는 기울기가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이 x좌표 값을 하나씩 증가시켰을 때는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이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보자. 그럼 1보다 큰 경우는 y 값만 증가시키니까 이 알고리즘에서는 x하고 y에 해당되는 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 있겠다. 이때는 x 좌표 값을 증가시키는 걸로 계산을 해줍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려고 한다면 선택되는 픽셀들은 만나는 점이 x를 증가시키면서 만나는 점을 택하자. 여기는 두 군데를 만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다 하나 더 교체됐다면 이 부분도 칠해서 이렇게 그 선에 해당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하죠. 이걸 결론적으로는 x값을 일씩 증가시면서 x 좌표값이죠. 해당 x에 해당되는 y 좌표를 산출하는 거죠. 해당 이 x 좌표 값 3분 이 y 값을 산출하니, 그리고 y를 포함하는 하수를 갖다 선택하는데 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그 명암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색칠해 준다. 다시 말해서 선택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되는 걸 그 그리기 위한 선을 그리기 위한 알고리즘, 교차점 계산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기울기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출력은 필요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때 되는 패키지의 라이브러리 이름을 라인드로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면 시작점, 그 다음에 절대좌표를 쓴다면 시작점의 좌표와 끝점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시작점의 좌표를 이 그 x축을 x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걸 y1이라고 부를게요. 그다음에 끝점에서의 좌표를 x축의 좌표를 x2, x2, 그다음에 y 좌표를 y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때 뭐를 했냐면 기울기를 산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x 끝점과 그 다음에 시작점의 x축의 그 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x2 빼기 x1을 하게 되면 일단 x에 해당되는 거리, 그만한 거리에 그만큼, 여기서 이게 dx고 이게 dy라고 해서 이 기울기를 찾으면 되죠. 뭐냐면 dx분의 dy가 기울기가 된다. 따라서 dx를 먼저 산출해 보고 그 다음에 dy를 산출해 보자. dy는 y2 빼기 y1이 되겠죠. 그때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dx분의 dy가 되죠. 그래서 dy를 dx라고 하는 걸로 나눕니다. 이게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m이 1보다 작으면 지금과 같이 x값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고, m이 1 이상이면 y값을 증가시키는 걸로 해서 x좌표에 해당되는 걸 교차점을 찾아서 7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여기서는 이 그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한 걸로 본다 그러면 x값을 증가시키는 걸로 보면 되겠다.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x1이라고 하는 점에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끝에 점의 y좌표는 이게 x2가 될 테니까 이렇게 써야 될 테고, 그 다음에 x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 되겠다. 자, 이때 조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울기, 다시 말해서 m이 1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에 대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y좌표는 어떻게 산출되냐 하면 이 그 현재 기울기에다가 그 다음에 x좌표 빼기 x1, 이건 x1이라고 하는 이 그 현재 좌표 x1 되죠. 거기다가 y1을 더하면 이게 이 현재 그 x1이 여기 있으면 요 y좌표 값이 계산되고 이게 x1이었다면 이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 x1과 y1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때는 현재 x1에다가 여기 같이 이 그 y1에 해당되는 시작점에 해당되는 걸 값을 주죠. 이게 x값, 이게 x고 이게 y입니다. 이게 x라고 하는 좌표와 y좌표, 이게 x1, y1, 그 다음에 요 끝에 점을 x2, y2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x좌표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y좌표를 y 그 계산해주는 이 공식에 의해서 이 산출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 하면 x하고 y좌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데다가 7을 작업해 주면 되죠. 그 7 작업해 주는 걸 갖다가 draw pixe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draw pixel 점 하나를 찍는다. 어디다 찍냐면 x좌표에 해당되는 x축의 좌표값, 그 다음에 y좌표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y는 실수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실수를 계산해서 찍을 수가 없어요. 레스터 모니터에서는. 따라서 그때는 뭐냐면 반올림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반올림은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해주자. 이거는 반올림이죠. 이렇게 해서 for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라인 드로잉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에서 점 하나 찍는 거가 만들어졌다. 이런 알고리즘은 보게 되면 요 공식 하나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자, 이 공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 그 y 좌표값을 산출하는 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산출하는 알고리즘이죠. 이거 그대로 적용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상대적으로 이 저속의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 효과가 좀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부동소수점을 계산해 준다. 실수 계산해 준다. 그래서 부동소수점을 안 쓰면 좋겠다는 죠. 그러면 속도도 좀 빠르겠다는 거. 그래서 그에서 나온 알고리즘이 이 그 바로
DDA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디지털 디퍼런셜 어널라이저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DDA 알고리즘까지만 오늘 할게요. 그냥 DDA 알고리즘. 자, 아까도 얘기했지, DDA라고 하는 D는 디지털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는 디퍼런셜. 그리고 A는 어널라이저. 알고리즘이 아니라 어널라이저.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 기울기 가지고 그 시작점의 위치에다가 더하게 되면 선이 정확하게 안 그려지는 수가 있고 또 부동소점 산출하는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교차점 y좌표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y좌표를 이전 교차점, 이전 교차점에 y좌표가 있겠죠. y좌표에 기울기를 그냥 더하는 걸로 한다. 자, 이것도 이 알고리즘을 이제 하기 전에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분의 1 x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그 그림을 선을 그리기 위한 거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좌표에다 나타내는데 x가 0인 거부터 시작해서 6인 데까지 간다고 해보죠.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y 값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해서 시작점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서 그 다음에 점을 하나하나 그 선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그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x라고 하는 거와 x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켰을 때 값, 그 다음에 x하고 y 좌표값에 해당되는 점을 찍으려고 하는 좌표값, 그 다음에 반올림한 경우, 글씨 한번. 반올림했을 때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에 이제 보자겠죠. 첫 번째, x가 0인 경우에서 이제 그 좌표를 산출하게 되면 이 0을 집어넣었으니까 x는 0이고 y는 3분의 1 곱하기 0. 그래서 이거는 소수점에 0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된다. 반올림하면 0,0이겠죠. 그 다음에 x가 하나 증가돼서 1이 되면 이 처음부터 저희 그 좌표값, 시작 좌표값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금 전에 산출되는 y좌표가 0이었죠. 거기다가 기울기를 더한다.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략 0.33이라고 하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0.0에다가 0.33을 더하자. 그러면 0이고 0이라고 하는 x좌 1이죠. 1이죠. x좌표 값은 1이 됐고 그 다음에 y좌표 값은 0에다가 0.33을 더하니까 0.3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반올림하게 되면
x좌표는 1이고 0.3이니까 그냥 0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걸 점을 찍었죠. 0에다가 0.0에다가 0.33을 더해서 0.33이라고 하는 y좌표가 되고, 그러면 그거를 반올림하게 되면 y좌표는 1,0이 된다.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거는 또 이 부분에 그 점이 칠해지겠죠. 두 번째 옆에는 점이 7이 되고, 아직까지 안 나왔네. 1,0. 네,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점이 되고, 그 다음에 2에 해당되는 위치가 됐을 때, x가 2일 때,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0.33이라고 하는 데다가 기울기를 더하는 거예요. 얼마냐면 0.33을 더하니까 2,0.66이 되겠죠. 0.33에다 또 0.33을 더하니까 0.66. 그러면 반올림하게 되면 2,1이 되겠죠. 2,1. 2,1. 2,1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점을 찍게 되면 이 부분이 처리된다. 다음 x가 3일 때 보게 되면 x좌표가 3이고 0.66에다가 0.33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0.99가 된다. 반올림하게 되면 3,1이 되죠. 3,1에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점을 찍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하나 더 해서 4라고 하는 데다가 계산해 보면 4, 그다음에 0.33을 더하니까 1.32가 된다. 1.32에 해당되는 것을 반올림하게 되면 0.32에 해당되는 거는 버려야 되겠죠. 따라서 4,1이라고 하는 게 얻어지죠. 4,1에 해당되는 걸 칠하게 되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이 그 점을 선택해서 이 선을 그리는 방식이 DDA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DDA 알고리즘에 대한 이 속도가 너무 늦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DDA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DDA 알고리즘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나타나게 한 브레스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을 그리는 거나 원을 그리는 거나 하는 거를 할 적에는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GL 제가 이 클래스에다가 이 라이브러리 몇 개, 다시 말해서 헤더 파일하고 GLUT 부분에 해당 것들을 비주얼 C++ 쓴다라면 추가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만 올려놨거든요. 5개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추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컴파일하고 링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수업을 끝낼게요. 어깨부터 이제 굉장히 속도가 학교
이 컴퓨터 시스템 속도가 떨어져서 제가 말하는 거와 이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에 속도가 맞지 않아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그 구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